안녕하세요. 단도박 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걸 왜 못 다뤘나 생각을 했는데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와 도박비 상환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생활비와 도박비 상환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참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을 제가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연수에 가서 만났던 어떤 분이 가족분이 이제 그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도움을 이제 드리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 중에 생활 자금, 교통비 어떤 이런 것도 대리변제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도박비만 안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리변제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돈을 요구할 때 교통비나 통신비 그리고 또 도박빚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대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도박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3, 4년을 빈둥거리면서 집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역시도 대리변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내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한 가정이 가장이죠. 그쵸, 가장이죠. 당연히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그런 분들은 내가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직장을 못 구했다면은 할 수 없지만, 그거 역시도 책임이 있다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생활비를 꼭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을 했던 맞벌이도 그 생활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비를 내야 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도박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번 수익 모두를 100%를 빚에다 갚고 빚을 갚기 위한다는 얘기로 자기가 빚을 다 갚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교통비나 생활비를 조금씩 탓쓴다든지 그거는 탓쓰는 거는 두 번째 문제로 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비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제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자, 부채 상환에 대한 원칙 우선순위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거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모든 대한민국의 부채는요. 자신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 상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매년 그 최저 생계비를 대상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1인 가족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는 한 12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독신, 내가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양가족이 한 명이다. 그러면 한 170여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매년 한 5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한 재작년까지밖에 기억을 못해서요. 제가 추산을 잡아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200이다. 그러면 120을 빼고 80만 원을 몇 년 동안 부채를 상환할 것인가라고 계획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자,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이 모든 공식적인 부채 상환 방법에도요. 당신의 모든 소득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인권. 그것은 이제 이자 제한법과 비슷한 명목으로 빚 갚는 거 이전에 당신의 생활이 먼저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는 내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 거죠. 여유롭게 산다는 뜻은 아니죠. 자, 내가 부양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요. 내 부채를 전부 다 빚에 갚는다? 그거는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총각이거나 독신자가 아닌데요. 이혼을 해도 어떤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국가 세금을 체납하던 우리가 빚이 있으면 강제 명령으로 부채 상환을 하도록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죠.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강제 명령권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그것을 이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는요. 내 전체 통장이나 급여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되겠어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16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압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압류가 됐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증명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전체 통장에 있는 돈이 16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압류가 해지하게 돼 있어요. 해지되게 돼 있어요. 내 다니는 회사로 경리과로 어떻게 채권자가 알아서 이 사람의 월급을 압류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있는 명령서가 도착했다 할지라도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185만 원은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린 이 기본 생활비는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게끔 돼 있을 정도로 어떠한 부채보다도 우선시됩니다. 나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고 빚을 갚는다? 그거는 올바른 회복 방법이 아니죠. 그건 절대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나의 가족이 우선이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회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것은 절대 올바른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도박빚을 다 갚는다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부채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가족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직장생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댓글에도 자꾸만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장황하게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쫙 작성을 해 놓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거기에 답글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돈 문제를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사례를 얘기해 주셨던 아내분이 속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빚을 갖고 있는 분이 정상적으로 도박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요.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급여를 받으면 그중에서 최소한의 얼마를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로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 부분이 합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의 회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것이 대상자가 이해가 안 되시고 납득이 안 되신다면 아직 그 회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생활비가 우선입니다. 모든 돈의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살던 둘이 살던 그 최저생계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금액 안에서 그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으로 해도 지금 주 40시간만 근무해도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이상이. 그러니까 최소한 그 생활비 남는 것으로 부채를 갚도록 계획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혹시나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으로 부족하시다면 빨리 근처에 있는 상담기관이나 단도박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다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상담사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듣고 배워서 그 도박자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빚을 갚는다고 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고 그 나머지 힘든 과정을 그 가족이 끙끙 앓고 유지해 나가는 거는 공돈 의존의 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좀 설명이 깊어질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겠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게 절대 착하다고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도박 행위를 부추기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다시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과 가족 모임에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